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얼마 전 건설 예정인 중국 문화타운이 착공 속도를 높인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왜 대한민국의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대체 왜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 문화체험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중 문화타운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호텔 건설도 반대했습니다.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는 엄청난 유물이 출토된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적지인데 이렇게 가치 있는 곳을 외국인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3시 50분 기준 13만 4,288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반대 청원 동의가 13만 명을 넘어서며 엄청난 화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드라마가 폐지되는 등 중국의 동북공정에 적극 대응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진 상황입니다. 한중 문화타운 사업에 강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 차이나타운은 강원도와 코오롱 글로벌,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포털사이트 인민망 등이 손을 잡고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인민일보는 자핑코리아가 소속된 곳이며 자핑코리아는 논란이 되었던 조선 구마사 작가가 소속된 곳이기도 합니다. 청원인은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자국의 문화를 잃게 될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계속해서 김치와 한복 같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약탈하려고 하는 중국에 이제는 맞서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더군다나 한중 문화타운은 인천 차이나타운의 10배 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춘천과 홍천에 있는 라비에벨 관광단지 500만 제곱미터 내에 120만 제곱미터 규모 약 36만 평으로 조성되는데요. 해당 규모는 무려 축구장의 170배 크기입니다. 이곳에는 중국 전통거리와 미디어 아트, 한류 영상 테마파크, 소림사와 중국 전통 정원, 중국 8대 음식과 명주를 접할 수 있는 푸드존 등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중국 복합 문화타운 조성사업 런칭식에 참석한 강원도지사는 한중 문화타운이 한중 양국 문화가 융화되는 교류 장소로 세계인의 관심을 끌 것이라며 한중 수교 30주년이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2022년 준공되어 한중 문화교류 증진과 강원도 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중국인들이 많은 지역에 이미 수많은 차이나타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굳이 중국 자본을 유입시켜 인위적으로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행사에서 강원도지사는 한국의 유일한 1대1로 사업인 중국 복합 문화타운 조성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 기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대1로라는 말을 이렇게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1대1로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탈과 식민 지배까지의 과정이나 다름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과 함께 1대1로 사업을 추진한 국가들 대부분이 빚더미에 앉았고 현재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에 1조 62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본이 투자되면 강원도 상권은 잠식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해당 지역 상권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시중의 작은 슈퍼나 시장의 소비가 위축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판매하고 수익을 챙길 것이 뻔합니다. 한국과 비슷한 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것이고 강원도에 입점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권은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인만을 사업 파트너로 상대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때문에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에서 하청 정도만 한국에 맡길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며 이는 실제로 전 세계 차이나타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론은 차이나타운이 들어서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선사 유적지와의 관계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이 들어서는 중도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된 곳입니다. 1980년대부터 유적 발굴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 2011년 문화재청 심의위에서 신경작물로 인해 이미 유적 훼손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개발이 허가된 바 있는데요. 대신 문화재청은 유적지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보존하고 나머지 지역은 흙을 덮어 땅속에 원형을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흙으로 1m 두께의 유구 보호층을 만들었으니 그 위에 위락시설을 세워도 원형이 보존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차이나타운 건설로 보호층 위에 수백 톤 이상의 막대한 하중이 발생하는 콘크리트 시설들이 조성되면 유적지를 내리눌러 원형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대 역사에서 선사시대는 글로 역사를 남기기 이전의 시대로 분류합니다. 청동기 이전의 시대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의 고대사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 유적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한국 고대사 유적지 훼손을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선사시대 유적지가 없어진다면 동북공정 작업은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차이나타운이 생기면 선사 유적지의 땅은 없어지는 것이고 한국의 고대사는 중국 역사에 편입되기 쉬워집니다. 이를 지키기는커녕 훼손을 하고 있으니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죠. 중도 유적지는 동북공정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입니다. 중국인 범죄가 외국인 범죄율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중국인의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통계상 실제로 중국인이 있는 곳에서 범죄율이 높습니다. 차이나타운이 건설되면 더 많은 중국인이 유입될 것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점은 강원도가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부여해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등의 지원 방안 또한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국민들이 반대 청원 동의 등으로 엄청난 행동력을 보이자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반중 감정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뉘앙스의 보도를 전했는데요. 우리 땅,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반중 감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동북공정의 일환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바우튜브 되겠습니다.